최근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 발표된 당뇨병 환자 가이드라인에 이 인터벌 트레이닝 방법이 좋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당뇨병 학회에서 보내드리는 당뇨병의 올바른 길만 알려드리는 당뇨병의 정석입니다. 예, 오늘 이야기 같이 나눠볼 내용은 유산소 운동 정복하기입니다. 당뇨병 환자 치료에 있어서 가장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운동 치료고, 그 중에 또 유산소 운동을 저희가 당뇨병 환자들에게 일단은 가장 많이 이제 권고를 드리는데요. 유산소 운동, 뭐 산소가 있다는 아니면 산소가 필요하다는 걸까요? 유산소 운동이 어떤 운동일까요, 선생님? 근육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 산소를 많이 사용해서 하는 운동을 말합니다. 산소가 많이 사용이 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이제 지속되어야 하는데요. 주로 큰 근육을 사용하거나 전신이 리드미컬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에 해당이 됩니다. 선생님께서는 유산소 운동 중에 어떤 종목을 하고 계세요? 숨쉬기 빼고 저희가 보통 걷기 아니면 이제 주말에는 좀 그래도 자전거 타기 같은 거 이런 거 하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거 말고 유산소 운동이 또 있나요? 요 유산소 운동이 많은데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걷기, 뭐 실내 자전거, 서서 타는 자전거 이런 종목들이 모두 해당이 되고요. 주로 이런 운동들은 열심히 하게 되면 심폐 체력이 좋아지고 오랫동안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운동 딱 시작하면 첫날은 너무 불타오르는 열정으로 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럼 둘째 날은 뭐 근육이 좀 무거워요. 셋째 날 정도 되면은 이제 이게 통증으로 변하면서 뭐 심지어는 몸져 눕게 되는데, 대체 이제 운동 시작할 때 저희가 어느 정도 세기로 하면 좀 좋을까요, 선생님?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해야 되는지, 뭐 일주일에 몇 번 할지, 뭐 얼마나 세게 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실제로 운동 프로그램 계획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운동 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운동 강도 설정하는 방법은 이렇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이제 심박수를 사용한 방법이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자각 인지도라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각각에 보시는 것처럼 이 노란색 표시에 해당하는 부분, 중강도에서 고강도에 해당하는 운동을 하도록 많이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운동을 하지 않아도 심장은 늘 뛰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정시 범위를 주로 이제 60에서 100회 정도 뛴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예시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50세 남성이 안정시 심박수가 이제 60회일 경우에 만약에 50% 운동 강도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220에서 연령인 50세를 빼주고 그러면 이제 170이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0에서 안정시 60을 빼고 거기에다 이제 운동 강도를 곱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이제 운동할 때 강도가 해당이 되니까 운동하지 않아도 뛰고 있는 안정시를 다시 더해주게 되면은 이제 1분에 이 115회라는 숫자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내가 운동할 때 이제 이 심박수 115회를 유지하면서 운동을 하면은 내 능력의 한 50% 강도를 계속해서 발휘하면서 운동을 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지요. 요즘엔 스마트 밴드가 많이 보급이 되어서 운동할 때 이게 손목에 시계처럼 차고 운동하면 심박수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이런 스마트 밴드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자각 인지도를 사용하는 방법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운동할 때 내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힘든 정도를 말하는 건데요. 여기 이제 이 오래전에 이 보그라는 사람이 이 척도를 만들었는데, 여기 보이시는 이 숫자들 보이시잖아요. 이 숫자들 옆에 동그라미 치면 그것이 이제 심박수에 해당이 됩니다. 실제로 여기 이제 12에서 14를 약간 힘들다라고 표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운동할 때 이 척도에 표기를 한 거랑 본인이 힘든 정도를 이렇게 매치를 해봤더니 주로 이 범위에서 약간 힘들다라고 많이 표기를 한 거죠. 그래서 심박수가 이제 120에서 140 정도 나오는 수준에서 운동을 하면 주관적으로 내가 약간 힘들다에 해당하는 것이 맞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이제 내가 운동을 할 때 약간 힘들다라고 느끼는 정도로 운동을 하는 게 적합하다, 이렇게 이제 사용하고 있는 표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운동 강도를 설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약간 좀 숫자가 나오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네. 선생님 혹시 실질적인 그런 예를 하나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좀 급조해서 어저께 스마트 밴드를 착용하고 운동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실제 제가 러닝머신에서 시속 6km를 놓고 한 30분 정도 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앞에 준비 운동하는 구간은 조금 천천히 걸었기 때문에 이제 낮은 심박수를 표기를 하고요. 이제 끝에 마무리도 한 5분 정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지속적인 강도로 운동한 이 구간이 심박수가 한 120에서 127회 정도 사이를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는 이 그림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30분 정도를 이제 중강도 운동을 했으니까 저는 어제는 권고 사항에 맞는 운동을 한 거죠. 그럼 당뇨병 환자분들에게 유산소 운동 중에 중강도 운동을 하는 거를 권유를 전 선생님께서 드리는 거고, 최근에는 스몰 헤빗 또는 아토믹 헤빗이라고 해서 뭐 안 하느니만 뭐 5분이라도 해라, 10분이라도 해라 이렇게 하는데요. 그럼 실제 당뇨병 환자분들에게 이 정도 설정된 강도를 어떻게 권고하는 그런 안이 있을까요? 네, 가이드라인에서는 중강도 운동을 많이 권장을 하는데요. 중강도 운동은 1회에 30분 이상 권장을 하고 있고요. 일주일에 5회 이상을 하셔야 됩니다. 이래요? 네. 저는 안 되게. 월, 수, 금, 토일?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좀 약간 규칙적으로 계속 운동을 해오셨거나 체력이 단련되신 분들은 이제 고강도도 할 수가 있는데, 고강도 같은 경우는 시간을 좀 더 줄여서 20분,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격일로 3일 정도 하셔도 좋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실제로 5회 하시나요? 저도 이 코비드 때문에 운동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환자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좀 하면 좋을까요? 사실 요즘에 헬스클럽 가기도 좀 어렵고 여러 가지 운동의 제약사항이 많은데요. 그래서 집 주변에서 이제 걸을 만한 장소를 하나 이제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원이라든가 뭐 이렇게 주변에 강변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규칙적으로 걸을 만한 장소를 찾으신 다음에 스마트 밴드를 착용하시고 나가셔서 걸으시면서 나한테 맞는 적정한 이제 심박수 범위를 찾으시고 걸으시면서 한 번씩 스마트 밴드를 이제 쳐다보시는 거죠. 근데 실제로 걷다 보면은 생각보다 심박수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스마트 밴드를 보면서 조금 맥박을 더 올리도록 해야겠구나라고 자기 동료를 하면서 걸으셔야 운동 효과를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최근에 진료실에서 보면 뭐 2020년 저희 발목을 꽉 잡아버린 이 코비드-19 이 팬데믹 상황 때문에 환자분들의 체중도 좀 늘고 혈당도 좀 늘고 이러는 분들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여쭤보면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체육관 문 닫고 여름에 태풍 오느라고 날씨 때문에 좀 그러시고, 그래도 뭐 2m 간격 두고 나가서 하세요 그러셔도 우리 동네에 너무 확진자가 많아서 그것도 조금 뭐 제한이 걸린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시간이나 공간이나 날씨에 좀 제한을 받지 않으면서도 당뇨 치료는 계속돼야 되니까 저희가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좀 운동할 수 있는 팁 이런 걸 좀 알려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실제로 저도 한동안 자가운전을 하다가 대중교통으로 바꿨어요. 하도 움직이는 양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일단 대중교통으로 갈아타시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근처에 계신 교수님께서 연구실이 8층에 있는데 늘 8층을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상당한 운동량이 되실 수가 있겠죠. 전 자차 운전 안 하면 늦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좀 그런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요. 실제로 사무직 직원들이 하루 종일 앉아서 생활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평균 보수를 평가를 해봤더니 한 4,000보 정도 걷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4,000보면 상당히 이제 조금밖에 안 움직이신다는 건데, 연구 결과에서 보면 1분에 한 100보 정도 걷는 속도의 수준으로 운동을 하시는 게 중강도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30분에 3,000보 정도 걷는다라고 하면 이제 그날 운동량을 이제 완수하신 거기 때문에 평균 내가 하루에 4,000보 걷는 자업생활자다. 그러면 거기 플러스 3,000보 해서 적어도 7,000보 이상은 걸으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좀 운동량을 늘리는 그런 습관이 되겠죠. 마지막으로는 요즘에는 집에서도 하는 여러 좀 홈트 이런 게 굉장히 많고, 홈트가 될 수 있었던 건 저희도 지금 유튜브를 찍고 있지만 또 유튜브 영상을 잘 활용하면 굉장히 고급진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더라고요. 당뇨병의 정석처럼. 그래서 홈트에 또 보면 한 세트당 굉장히 짧은데 따라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뭐 부위별 살을 빼는 뭐 뱃살 타파 뭐 이런 영상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한 것도 좀 당뇨병 환자분들에게 추천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도 효과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걸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요. 파란색 막대기 구간이 운동을 하고 있는 지점이고요. 이 흰색 부분은 쉬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심박수는 계속해서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하고 있는데도 운동을 계속 하는 것 같은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트레이닝 방법을 쓰게 되면은 단기간에 체력을 올리거나 조금 빨리 효과를 봐야 하는 경우에 좋은 결과가 있다라고 이제 알려져서 조금씩 보급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네,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좀 따라하고 쉬고 있어도 계속 심장이 두근두근 조금 이렇게 해서
어쨌든 심박수가 유지가 되면서 쉬고 있어도 운동에 효과가 난다는 게 참 마음의 위안이 되네요. 최근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 발표된 당뇨병 환자 가이드라인에 이 인터벌 트레이닝 방법이 좋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어요. 이런 방법은 좀 초반에는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운동 초보자거나 혈당 조절이 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기존의 방법을 먼저 하다가 이제 시도해 보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한 세트가 또 좀 짧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몇 세트나 좀 이렇게 해야지 될까요? 네, 여러 차례 반복하시는 게 당연히 좋고요. 그렇게 한 번에 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뭐 아침, 저녁 나눠서 한다든가 아니면 아침, 점심, 저녁 이런 식으로 조금씩 횟수를 늘려가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인터벌 트레이닝도 당뇨병 환자에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을 통해 얻었던 그 실질적인 팁을 이제 진료실에서도 환자분들과 조금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운동은 뭐니 해도 실천이니까요. 내일부터 당장 시작해 보시죠. 유산소 운동 정복하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